이번에는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요. 그 근의 합은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죠.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선생님이 d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d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근이 이제 요게 하나가 알파가 되고 이게 하나가 베타가 될 텐데 그 근을 더하게 되면은 2a분의 요 d가 지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두 근의 합은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자, 이번에는 두 근의 곱을 구해보죠.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바로 4a제곱 합차 공식에 의해서 b제곱 마이너스 d가 돼요. 루트 d의 제곱이니까 d죠. 근데 우리가 d는 판별식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우고 나면은 4a제곱분의 4ac인데 약분을 하고 나면은 바로 a분의 c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이거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근의 차를 보죠. 그래서 두 근의 차를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죠. 그래서 빼보면은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2a분의 바로 2 루트 d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지워지고요. a분의 a 절대값분의 루트 d d가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는 그냥 근의 공식에 나온 두 근을 더하고 곱하고 빼보면 여기 있는 공식들이 차례대로 구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1번하고 2번 사용을 많이 해서 중학교 때 3번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3번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합곱차를 구해보죠. 자, 여기서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요.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2고 b는 마이너스 6이네요. 답은 플러스 플러스 약분돼서 3이 됩니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예요. a분의 c여서 바로 2분의 3이 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절대값 a니까 a가 2죠. 그 다음 루트 b제곱 36 마이너스 4ac죠. 4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분의 얘가 24잖아요. 1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루트 3이 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끔 이 안에 있는 걸 짝수공식으로 풀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반드시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하기 바래요. 대표 유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다음 식을 구하여라. 정말 알파와 베타를 구해서 대입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죠. 그쵸? 마이너스 a분의 b여서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 넣어보죠. 1번을 보면은 이게 이런 것들은 식은 가능하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로 이렇게 묶어서 나타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식의 변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죠. 그래서 얘는 9가 되고요. 2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2여서 더하면 1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역시 공식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쟤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대입을 해도 되는데요.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해도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어서 얘가 3이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13,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 15에다가 3을 곱하니까 45가 식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차를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파 베타의 차는 절대값 a니까 1이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17이네요. 그렇죠? 그걸 제곱하니까 얘는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걸 이제 전개를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하면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8이 되고 얘는 3이니까 6이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이제 6이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을 보면요. 얘를 이제 통분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분모는 6이고 분자는 4가 돼서 약분하면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합과 곱의 식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3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4라서 제곱해서 16, 그 다음에 3, 6, 18 해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전개를 해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각각 숫자를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6 마이너스 여기가 4가 들어가니까 8 플러스 4 해서 계산하면 2 해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것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예요. 요거는 이제 둘 다 마이너스를 꺼내 가지고 이제 알파하고 x를 이렇게 부호를 바꿀 수 있죠, 식을. 근데 지금 형태가 요 x 자리에 보면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6은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 3번은 주어진 식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첫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겠지만 후에 나중에 이제 이게 2차를 넘어서서 차수가 좀 더 높아졌을 때 그리고 좀 식이 복잡해졌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간편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이거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통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위에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네요. 이 분모는 금방 위에서 했듯이 여기 x에 1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식이 1 마이너스 4 플러스 6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3이니까 결국에 3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 베타랑 여기 알파 베타 두 개가 있어서 12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바로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대표 유형 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의 두 근이 1과 3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제 두 근이 주어졌고
이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x-1, x-3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걸 전개를 하게 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a는 4가 되고 b는 3이 되죠. 그 값을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두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가 되죠.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3 해서 이것이 바로 두근의 곱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풀어보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낼 수 있죠. 그거는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가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b가 되겠죠. 그리고 두근의 곱은 알파가 됩니다. 이 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구한 마이너스 a라는 이 값을 좀 대입을 하면은요, 요 식을 좀 정리를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b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요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b가 2가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a인데요. 요게 이제 b고 요것이 마이너스 a죠. 그러면 b는 2a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하게 되면은 a는 1, b는 1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이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2차 방정식은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식에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는 걸 알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렇다면 요게 지금 a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도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이것과 이것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a랑 마이너스 b를 더한 것이 바로 a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a와 마이너스 b를 곱한 것은 이제 상수항 1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바로 b가 마이너스 2가 되죠. b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는 5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7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표 유형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인데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바로 요 식이요. 두 근을 갖는데 그 근의 차가 2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좀 큰 근은 이만큼 크겠죠. 그쵸? 그래서 이 이제 두 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두 근의 합을 이용하면 바로 그게 마이너스 2m이 되겠죠. 요게 이제 1차 항의 계수니까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상수항이 돼야 되니까 x가 없는 요 식이 되겠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m이니까는 이 식을 알파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2알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m이죠. 그러면 2로 나눠서 식을 좀 간단히 한 후에 알파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식을 요 밑에 있는 알파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좌변을 전개하면
m제곱 마이너스 1은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2m이 이제 4가 돼서 m은 2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kx 플러스 12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일 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두 근이 이제 b가 2대 3이니까 근 하나를 2알파라고 둔다면 나머지 근은 3알파라고 두면 되겠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알파 플러스 3알파는 바로 5k가 되고요. 2알파 곱하기 3알파를 하게 되면은 바로 12가 되겠죠. 보통 이제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여기는 2차고 여기는 1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에 대입을 해서 풉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5알파는 5k죠. 바로 알파가 k예요. 그래서 알파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6k제곱은 12가 돼서 k제곱이 2가 됩니다.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유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차가 5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작은 근을 알파라고 놓고 그거보다 5 큰 근을 이렇게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저 두 근을 더하게 되면은 m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두 근을 곱하게 되면은 바로 상수항인 m-5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 1차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 2차식 밑에다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2알파 더하기 5는 m이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비록 이제 m을 구하는 문제기는 한데 우리가 알파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분수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m을 오히려 요걸로 대입을 해서 알파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는 m 대신에 바로 2알파 플러스 5를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가 0이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알파 플러스 3은 0이에요. 그래서 알파가 0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근데 알파에다가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면 m이 5가 나오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음수 m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유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는 0의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3배래요.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놓는다면 다른 한 근은 그것의 3배가 되겠죠.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알파와 3알파를 더하게 되면 2k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하고 3알파를 곱하게 되면은 상수항인 k제곱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여기서 정리하면 4알파가 2k네요. 그래서 약분하면은 2알파가 k예요. k에다가 2알파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알파 제곱이고 4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항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0이 나옵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래서 알파가 0 또는 2가 나와요. 알파가 0이면 k도 0이 나오죠. 그리고 알파가 2가 되면 k는 4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k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k 값은 4가 되겠습니다.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우리가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를 1로 했을 때 그 2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건 중3 때 우리가 배운 겁니다. 얘를 전개하게 되면은 바로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2하고 5를 근으로 한다.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건 x-2, x-5의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게 바로 2하고 5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를 1로 하는 방정식입니다. 근데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하고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7이죠. 그리고 두근의 곱은 1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플러스 루트 5하고 2 마이너스 루트 5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한다면 이제 두근의 합을 1차 항의 개수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4x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합차공식에 의해서 4-5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 하고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두 개의 허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역시 똑같이 x제곱 한 다음에 이 두근의 합이 2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주고 두근의 곱은 2죠. 그래서 2는 0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 두근을 이 분수 두 개로 가지면서 x제곱의 개수가 6인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런 경우는 앞에 이제 6을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x 플러스 2분의 3 x 마이너스 3분의 1은 0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또는요 6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하고 이 두근의 합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2분의 3 플러스 3분의 1x 이렇게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요. 글씨가 엉망진창인데 이게 지금 타블릿이 좀 바뀌어가지고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일단 알아보실 수는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4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 두 개의 수를 근으로 하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이제 두근의 합을 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게 1차 항이 되고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상수항으로 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이제 2고요. 여기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고 하니까 없어져서 1이네요. 그쵸?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 이어서 4.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게 바로 1번에 해당되는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최고차의 개수가 2네요. 그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2를 이렇게 가로를 하고 x제곱 한 다음에 바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을 1차항으로 하고 바로 두 개 곱 알파 베타분의 1을 상수항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위에서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요것만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을 통분을 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는 2죠. 약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서 바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를 분배하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0인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과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되고요. 알파 베타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알파분의 1 베타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바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 우리가 구하려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런 개수들만 구해서 넣게 되면 이제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것과 알파 베타가 2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풀어도 좋은데 좀 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근은 이 2차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플러스 1도 0이 되죠.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절대로 0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를 곱했을 때 1이 나왔다는 건 둘 다 0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는 알파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 식에는 베타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6이고 역시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1도 6이 되죠. 그것을 이제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6이고 얘도 6이죠. 그래서 여기가 12가 되고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니까 6, 6이 36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려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은 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은 우리는 이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A로 되어 있으니까 최고차항은 A로 적어주고 두 근이 이렇게 인수로 들어가겠죠. 다음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데 짝수 공식을 사용을 하면요. 분모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이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겠죠. 5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15니까 19가 됩니다. 그래서 근이 바로 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최고차항이 5죠. 그러니까 5에다가 x 마이너스 5분의 2 플러스 루트 19랑 x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9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요. 얘도 이제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사용하면 분모가 1이니까 쓰지 않고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겠죠. 허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예요. 이런 경우 이제 근을 쓸 때 우리가 이제 부호를 완전히 바꿔서 쓰면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i 하나는 x 플러스 1 플러스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 b, c라는 요 개수들이 다 유리수인 경우에는요. 이게 무리근을 가질 때 무리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이 켤레근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 하에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a, b, c가 모두 실수이면 p 플러스 qi라는 이런 복소수 근을 갖게 되면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켤레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p 플러스 q 루트 m과 p 마이너스 q 루트 m 그리고 p 플러스 qi, p 마이너스 qi는 각각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이 무리근에 대한 켤레근이 반드시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한 근이 2 플러스 i라고 해요. 다른 한 근이 2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켤레가 됨을 증명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a,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얘는 실수 개수를 갖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이 주어지게 되면 이 근을 식에 대입을 해서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죠. x에다가 2 플러스 i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부분을 전개하면은요, 우리가 실수분은 3이 나오고 허수분은 4i가 나오네요. 그쵸? 플러스 a, 2 플러스 i 플러스 b. 그래서 실수부를 적으면은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고요. 허수부는 4 플러스 a가 됩니다. 여기에서 a, b가 이쪽도 실수고 지금 여기도 실수니까 이 복소수는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 되어야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2a 플러스 b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어야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돼서 네, b가 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 되겠죠.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면은 짝수공식에 의해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근이 2 플러스 i고요.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i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유형 4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고요. a, b를 유리수로 갖는 걸 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 유리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켤레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 근은 자동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게 다른 한 근이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두 근의 합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상수항으로 갖게 되는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x제곱에다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은 0 해서 우리가 이제 a, b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 0인데 한 근이 3 마이너스 i래요. 실수 m과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여기 이제 개수들이 실수 개수를 갖게 되니까 한 근이 이런 허근을 가질 때 다른 한 근은 그것의 켤레근을 가져야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은 두 근을 이렇게 합치면은 m이 돼야 되고요. 두 근을 곱하게 되면은 바로 n이 되어야겠죠. 두 근을 합쳐 볼게요. 한 켤레의 합이 되니까요. 지워져서 6이죠. 이게 m입니다. 그 다음에 한 켤레를 곱해보죠. 한 켤레를 곱하게 되면은
9 플러스 1이니까 10이죠. 그게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m과 n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유리계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유리계수를 갖기 때문에 근을 이제 무리근을 이렇게 가질 때 당연히 켤레근 2 플러스 루트 3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이제 b가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은 4죠. a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을 구해보죠. 두 근의 곱은 바로 2 마이너스 루트 3과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계산하면 1이죠. 그게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빼기 1이어서 식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한 근이 이런 복소수 근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의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복소수의 나눗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a 플러스 bi 꼴로 고쳐야 돼요. 그래야 켤레를 찾을 수 있겠죠. 1 플러스 i분의 2를 실수화를, 분모의 실수화를 해보죠. 그러려면 켤레인 1-i를 분자와 분모에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2분의 2의 1-i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1-i가 됩니다. 이게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i가 되겠죠. 문제에서 ab가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2가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이제 2인데 그게 상수항이 되겠죠. 그래서 ab를 구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식은 요 제곱의 합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합과 곱의 식으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고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4가 됩니다.